요즘 전력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단기 조달이 아니라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걸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원전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형 원전은 모듈형 제작으로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려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의 핵심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집행되고 인허가가 진전되며 공급망 발주가 얼마나 빨리 붙느냐입니다. 2026년 소형 원전 산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분명해졌고 정책도 밀지만 속도는 제약 조건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제약 조건은 기술이 아니라 인허가와 자금 조달,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설계가 좋아도 허가가 늦으면 일정이 밀리고 일정이 밀리면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특정 개발사 하나만 보지 말고 공급망과 전력 자산까지 포함한 밸류체인 전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형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은 전력 수요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것보다 끊김없이 계속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발전량이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스 발전은 유연하지만 연료 가격 변동과 탄소 정책 리스크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계약으로 안정 공급이 가능한 전원이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원전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호는 빅테크의 장기 전력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존 원전 전력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 협력까지 붙는 구조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필요한 전력은 기존 원전으로 해결하고 추가 물량과 장기 옵션은 소형 원전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쉬워지고 그 순간부터 공급망과 제조사까지 수혜가 연결됩니다. 정책 측면에서 2026년에 중요한 건 연방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입니다. 비용 분담 지원은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함께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민간 자금은 상대적으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특히 선도 프로젝트는 단지 한 건이 사업이 아니라 이후 다른 지역과 다른 사업자가 따라오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지원 소식 자체보다 분기별로 집행 진척과 일정이 실제로 전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전은 기술 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 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발전소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장기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구속력입니다. 단순 협력 발표인지 실제 전력 구매를 약속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공급이 확실한 전력을 더 선호할 수 있어서 2026년에는 이 논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원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리스크는 인허가 지연입니다. 일정이 1년 밀리면 공사비뿐 아니라 금융비용이 커지고 전력 판매 시작 시점이 늦어져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규제 단계의 진전이 시장에 큰 촉매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지 허가와 설계 허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지와 지역 수용성, 송전망 접근성이 먼저 해결되면 프로젝트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설계 허가가 지연되면 아무리 부지가 좋아도 착공이 늦어집니다. 영국은 소형 원전에서 국가주도 모델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지와 자금, 공급망을 한 번에 묶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초기 리스크가 줄어들고 일정 관리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진행되면 유럽 내에서 어떤 기업이 부품과 제작을 담당할지 공급망 재편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에는 미국과 영국의 속도 경쟁이 다른 지역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글로벌 관점에서 추적할 가치가 큽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다 같은 소형 원전이 아닙니다. 상업화 관점에서 시장이 먼저 돈을 넣는 쪽은 대체로 경수로 계열입니다. 기존 원전의 운영 경험과 규제 기준을 활용할 수 있고 공급망도 비교적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혁신적인 방식은 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인허가와 연료, 실증 과정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기술의 새로움보다 일정 가시성이 더 큰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원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같은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개발사는 인허가나 계약 같은 이벤트에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만 실적 반영은 늦습니다. 둘째, 공급망 기업은 프로젝트가 늘수록 발주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전력자산과 유틸리티는 장기 전력 계약이 늘면 현금 흐름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세 레이어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입니다. 오클로 같은 개발사는 소형 원전 테마의 대표적인 고변동 구간입니다. 빅테크와의 협력 발표는 수요의 실체를 보여주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의 시장이 진짜로 확인하려는 것은 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는지, 전력 구매 계약이 구속력 있게 체결되는지, 그리고 규제 단계가 한 단계라도 앞으로 가는지입니다. 동시에 개발사 특성상 현금 소진이 빠를 수 있어 추가 자금 조달과 주식 희석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와 상업화 트랙에서 시장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전력뿐 아니라 산업용 열 같은 적용처를 넓히려는 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투자 포인트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수주가 실제 건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발표가 많아도 계약이 느슨하면 사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형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인지, 일정과 비용, 발주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이크로 리액터 계열은 소형 원전 중에서도 더 작은 규모를 겨냥합니다. 군수, 오지 전력, 산업 현장 같은 틈새에서 의미 있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 난이도와 규제 허들이 높고 연료와 안전 기준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기술 발표 자체보다 어떤 파트너가 붙는지, 자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그리고 실증 일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꿈의 크기보다 실행의 질을 보는 구간입니다. BWX 테크놀로지스 같은 공급망 기업은 소형 원전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축에 가깝습니다. 원전은 결국 대형 주기기와 특수 제조 역량이 병목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늘면 발주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원전이든 대형 원전이든 원전 투자 사이클이 강해지면 공급망은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개발사가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느냐보다 프로젝트 수가 늘면서 제작과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꾸준히 증가하느냐가 더 현실적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2번호반은 소형 원전 생태계에서 유틸리티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그림이 강점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과 유틸리티의 추진이 결합되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2026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발주와 일정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범위의 공급이 진행되는지, 일정이 앞으로 당겨지는지, 비용 관리가 안정적인지 같은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급망 기업은 이런 업데이트가 실적 기대에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기 전에도 투자 기회는 있습니다. 비스트라 같은 전력자산 보유 기업은 장기 전력 계약이 늘어날수록 현금 흐름의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는 단기 스팟 시장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전력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전 자산은 규제와 정치 이슈에 민감하고 설비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지역 수용성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의 조건과 규제 환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듀크 에너지 같은 유틸리티의 움직임은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기술을 아직 확정하지 않더라도 부지 허가 같은 선행 절차에 들어가면 방향성은 분명해집니다. 이런 움직임은 소형 원전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전원 믹스 계획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이런 절차가 어디까지 진전되는지, 그리고 기술 선택과 사업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틸리티는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소형 원전 투자에서 리스크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지연입니다. 일정이 미끄러지면 모든 숫자가 다시 계산됩니다. 둘째, 초도 호기 비용입니다. 첫 사업에서 예산이 세면 다음 수주가 막힐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과 주식 희석입니다.
개발사일수록 이 변수의 영향이 큽니다. 넷째, 연료와 공급망 병목입니다. 필요한 연료와 대형 단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공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과 수용성입니다. 규제 기조와 지역 여론 변화는 장기 프로젝트에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단일 종목 베팅보다 바스켓 접근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형이라면 공급망 기업과 전력자산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산업 성장의 확률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격형이라면 개발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비중을 낮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중을 늘리는 시점은 뉴스가 아니라 팩트 이벤트여야 합니다. 구속력 있는 전력계약 체결, 규제 단계의 실질 진전, 정부 지원의 집행 확대 같은 사건에서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2026년에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동안 매달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전력 계약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기간과 가격 구조가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이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분기마다 진척이 공개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허가 단계가 앞으로 가는지, 일정이 단축되는지 혹은 지연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넷째, 압력용기나 증기 발생기처럼 대형 단품 발주가 늘어나는지, 공급망 쪽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개발사는 현금 소진 속도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아지는지, 즉 생존 리스크가 줄어드는지를 계속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